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승재 전문가의 아카데미, 이전에는 이평선 그리고 관심 종목 등록하는 방법, 캔들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운 조정받는 국면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자료, 주식 투자자라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지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 어떤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10월 2일 수요일 한국 증시는 지금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점점 키우고 있어요. 마이너스 1.77, 조금 있으면 이제 장 마감 동시호가에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2035.72포인트 제가 표시해 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에 표시된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매수 구간 이후에 첫 조정이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고 월요일, 화요일 반등 줬다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자,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자극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표,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감소할까, 그런 기준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발표되었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50 이하에 있는 상황이고, 그럼 주요 중국, 미국, 유로존, 독일 이런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지표가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고 좋지 못한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국의 수출 감소, 지속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한국 수출은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지 못하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수출 증가가 좋다, 증가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식 투자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입 동향 보도 자료는 잘 확인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각 언론사에서 뉴스를 내보내죠. 뉴스만 보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내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정부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이런 부분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증가를 했고 어떤 게 감소를 했는지, 어떤 게 감소를 지속하고 있고 어떤 품목이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지, 또 감소하다가 증가로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업종 있잖아요. 업종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오늘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이에요. 전 업종. 그쵸? 전기전자서부터 의료정밀까지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을 때, 조정받을 때 뭐 매수하실 거예요? 전기전자 매수하실 거예요? 의료정밀 매수하실 거예요? 매수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투자자의 기본 자세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처럼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모든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럴 때 HTS 접어 두시고 어제 발표된 수출입 동향 자료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자료를 확인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자료예요. 오픈된 자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예요. 2019년 9월 수출입 동향 해서 뭐 부진 요인 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죠. 자, 밑으로 내려 이제 수출 증감률 추이를 보시면 요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6월 달에 마이너스 13.8%. 그죠? 6월 달에 13.8%. 8월에 13.8%. 9월에 마이너스 11.7%. 근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가 보여요? 이중바닥 13.8, 13.8. 이렇게 이중바닥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소폭이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7월보다는 또 안 좋죠. 7월에 마이너스 11.0%고 9월에 마이너스 11.7%인데 근데 9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추석 연휴. 그래서 추석 연휴의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쉬기 전에 미리 막 이렇게 보내는 거죠. 쉬기 전에 보내거나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주요 특징,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부분에서 일평균 수출서부터 다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수출 상위국 수출 증감률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돼요. 미국으로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중국으로 얼마만큼 줄었는지, 아니면 증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보시면 설명이 되고 있죠. 자동차 4%, 무선통신 1.1%, 차 부품 2.1%. 선박은 기저효과도 있고 이게 비정기적인 선박 발주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가전은 0.4%라고 합니다. 연말연시 쇼핑 시즌 다가오죠.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해서 소비주 관련된 것도 좀 보셔야 돼요. 또 IT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그 쇼핑 큰 이벤트에서 어떤 품목이 1위를 했었을까 그런 부분들도 궁금증을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제외 시 마이너스 5.3%, 반도체 마이너스 31.5%예요. 여전히 좋지 못하지만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바닥론이 또 솔솔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자동차 수출 이후 최초 뭐 6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읽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차 부품 뭐 해가지고 딱 쭉 나와요. 화장품 수출, 2차 전지 수출, 바이오 헬스 수출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좋지 못하죠. ESS 화재 사건 이런 부분들하고 또 중국에서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로컬 업체들의 줄도산 위기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 2차 전지 수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3분기 지금 어닝 시즌에서 그게 저가 매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2차 전지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종목을 봐야죠. 무작정 차트 그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보면 일본 수출 규제 영향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고 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출 총력 대응 강화 해가지고서 향후 디지털 무역 서비스 산업 등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대요. 디지털 무역 서비스 산업. 디지털 무역 서비스 산업이 뭘까요? 그냥 알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상거래.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때문에 뭐 그 거래소가 얼마 해킹당했다 뭐 그런 말들이 많죠. 그리고 유럽에서 또 비트코인 인정하지 않는다, 뭐 암호화폐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이 블록체인, 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블록체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박 회사들 WTO에서 교역량 감소한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교역량, 글로벌 국가들끼리의 교역은 뭘로 이루어지죠? 항공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선박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선박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교역은. 근데 이 선박 간의 교역, 국가 간의 교역, 이 선박의 운송 중에 서류, 각종 관세서부터 그 엄청난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서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또 블록체인 관련된 섹터는 또 잠잠해요. 그렇죠? 늘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쪽이에요. 늘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쪽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 20대 주요 수출 품목 증가율이 보이죠. 예. 이 품목이잖아요. 품목. 반도체서부터 로봇까지 뭐가 늘고 줄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품목별 분석도 설명을 해놓고 있죠.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20대 주요 수출 품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신수출 성장 동력 주요 품목도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나와요. 13대 주력 품목도 있고요. 원래 13대 품목, 주력 품목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20대 주요 품목, 신성장 수출 품목, 이런 부분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밑에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주의, OLED, SSD, MCP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추이,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 의료, 생활 유아용품, 의약품. 자, 헬릭스미스 제약바이오 기업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기타 등등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감,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공을 해서 수출을 해야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임상 1상서부터 3상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의약품, 이미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약품이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9월 달에 늘었어요. 44.8%. 그럼 7, 8, 9. 7, 8, 9가 3분기잖아요. 3분기. 7월에 1.2%. 8월에 감소. 마이너스 8.1%. 9월에 44.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도 늘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는 거예요. 체크해서.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체크해서 보시는 거다. OLED 예, 7, 8월 감소. 7, 8월 감소해서 9월 증가로 돌아섰죠. 그럼 다음 달 10월도 중요하잖아요. 이번 달 10월 증가하면 이번 달부터는 4분기죠. 이런 거 보시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제 각종 수치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뒤에 있는 것까지 보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있는 것까지 보지 않으셔도 되고 20대 주요 수출 품목, 13대 품목, 신성장 수출 품목,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품목, 네 가지. 네 가지만 확인을 하셔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 이렇게 압축을 해 가실 수 있다. 좋은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이제 시장이 어렵지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좋은 종목 선택하셔가지고요.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